청춘의 문장들 김현수. 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 들려오르나. 꼭 한 마리 새처럼 앉아있더구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여자아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한 번 만난 적도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는데 문득 그 여자아이를 사랑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20살 무렵의 일이다.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 20살 무렵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만나자마자 우린 사랑에 빠졌다. 아니다.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만나자마자 나 혼자 사랑에 빠진 것이다. 우린 그렇게 단 한 번 만났고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다. 그 여자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단발머리 소녀였다.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난 내가 3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내 계획은 정확하게 입대할 때까지만 세워져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20대 후반까지는 간신히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지만 30살 넘어서까지는 무리였다. 그러므로 30살 이후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내가 30살 넘어서까지 살아있을 줄 알았더라면 20살 그 즈음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달랐을 것이다. 그 아이와 난 대학로와 종로와 신촌 등지를 잘 걸어다녔다. 한 번은 롤러스케이트를 타려고 동대문 운동장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롤러스케이트장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벼룩시장이 있던 청계 8가를 지나 종로 5가를 따라 걷다가 창덕궁 앞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다. 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었다는 기억은 있지만 그 추위는 이제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함께 걸어가던 그 경로와 풍경만이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았을 뿐. 그 당시만 해도 어느 날 그 거리를 걸어가는 30살이 넘은 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장 그 아이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물며 30살 넘어까지 상상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제 그 거리를 걸어가노라면 10여 년 전쯤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가던 젊은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몇몇 새 건물을 제외하면 거리의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 10여 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단 하루가 지난 일이라도 지나간 일은 이제 우리의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눈빛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우린 이미 발을 동동거리며 즐거움에 가득 차 거리를 걸어가던 그때의 그 젊은이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것은 제대를 반년 정도 앞두고 휴가를 받아 나왔을 때였다. 플라타나스 이파리가 시퍼렇게 익어가는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난 친구와 얘기하면서 명륜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으로 뭔가가 지나갔다. 그게 뭔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한 채 한참 걸어가고 나서야 난 뒤돌아볼 수 있었다. 그 아이였다. 난 행인들을 해치고 달려가 그 아이 앞에 섰다. 그 아이는 문희회관 대극장에서 입장하는 관객들을 안내한 뒤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자신을 만나고 싶다면 문의회관으로 오라고 했다. 다음 날, 난 문의회관 대국장 맨 뒷좌석에 앉아 공짜로 쿠니나라라는 괴상한 제목의 연극을 봤다. 연극을 보는 내내 이번엔 절대로 너를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다. 물론 쿠니나라라는 그 연극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상평이었다. 그리고 반년간 몇 번의 편지와 전화가 오갔다. 편지를 보내고 나면 또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허전했다. 한 번은 밤늦은 대대장 관사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관사에서 귀대하려면 작은 언덕 꼭대기에 만든 헬기장을 지나가야만 했다. 보도블록에 페인트를 칠해 만든 하얗고 큰 HV를 지나갈 때의 일이었다. 문득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사방팔방 하늘과 땅 위에 그 무엇도 없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공허였다. 그 공허 속으로 나란 존재가 빠져들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다. 난 결국 그 환희에 찬 공허를 거부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나를 사로잡았던 그 공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난 제대했다. 제대하고 정확하게 석 달 뒤 그 아이는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 제대를 앞둔 무렵 나를 사로잡았던 공허감이 무엇인지 그제야 이해됐다. 그 아이를 보낸 뒤 내가 한 일이란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아이들을 기억해내고 그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참회하거나 문장마다 후회에 가득 찬 일기를 쓰는 일이었다. 이젠 얼굴도 캄캄한 여자아이들에게까지 왜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싶었을까? 그 공허감이란 결국 새로 맞닥뜨려야 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피에 들어가는 자폐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듯이 새가 알을 깨듯이 우린 자폐의 공간을 거쳐 새로운 세계 속에 정착한다. 그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자폐의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됐다. 내 생활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무시무시한 공허 속으로 들어가려는 욕구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걷는데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언제일까? 혼자서 곰곰이 기억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쨍하고 종소리가 비슷하게 들린다. 내 가슴 속에 들리는 낮고 묵직한 종소리.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 그 소리. 이덕무가 글을 뽑고 박제가가 서문을 붙인 학산 당인보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검은고 갑 속에 간직하여 두었더니 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 들려오느나. 내 마음속에 간직해둔 검은 고들도 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또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참 많이도 흘러내려왔구나. 항상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구나. 20살 그 무렵에 난 이제 그만 바라보자. 저렇게 멀리서 반짝이는 섬들을 이라고
두 줄의 시를 쓰며 모든 멀어지는 것들을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빛이 마치 새로 짠 스웨트처럼 얼마나 따뜻한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것 같아 가만가만 고개만 끄덕인다. 이따금 마음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